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과 여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지리자 명단을 법사위 위원들이 여당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당에서는 금태섭,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국감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감은 이제 시작이 됐고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궁금해집니다. 조국이 떠난 후에 여당 내부에서 자성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혜영, 정성호 의원, 일단은 2명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국론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국회고 또 여야가 공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더 책임 무겁다고 봐야겠지.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정성호 의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삼선이죠? 민주당 삼선 정성호 의원. 조국은 같다. 후한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 민주당 내부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정성호 의원이 쏟아낸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이야말로 전 정부에서 몸담기도 하셨고 또 현 여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또 민주당에서부터 국회의원을 쭉 하셨으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분은 일단은 2명이에요. 정성호 의원 그리고 김혜영 의원. 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틀 전에는 이철희 이철희. 의원이 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도 했죠. 호황무치한 인간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평소에 제가 아는 정성호 의원답지 않은 그래요? 매우 센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게 매우 점잖고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 크고 무게감이 크고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매우 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동안에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당이 한 방향으로 갔고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감정하고 좀 다른 각도로 갔다는 데 대한 최소한의 당의 어떤 전반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찬 대표 입장에서도 반성하고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그렇게 가버리면 청와대 입지가 너무 좁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제 저도 밖에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이상 되는 다선 의원 한 분을 뵀는데도 그분 역시도 매우 불만이 높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민주당 내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리더십이 다잡을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다음 대표 선거에 뛰고 다니는 그런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빨리 현재의 민심 위반 부분에 대하여 당이 빨리 정책 중심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 이 조국 사태를 대했던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부글부글 성토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지금 입장 밝히면 청와대가 난처해진다. 그러니까 여당 소속의 초선, 재선, 3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당이 한마디 국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안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난처해져서 안 된다라는 거고 A씨는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중진들은 침묵하며 조 전 장관에게 격려 전화하느라 바빴다.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PK 지역 큰 타격 입을 것이다. 이 초선 의원님 누군지 알지만 이름은 일단 실명. 자, 또 다른 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역 의원님입니다. 몇 선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비 의원. 청와대를 지켜주느라 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는데 이번 일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역시 초선 의원 C. 너무 초선만 소개 안 해요. 총선 공천 앞두고 다른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어서 참고 참는 거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D 의원.
노영민 비서실장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조간신문에 보도가 돼 있는 내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야당에서도 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해찬 대표가 둘 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국론의 극심한 분열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영민 실장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국민 미디어 사기극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자간담회 판 깔아주고 또 당내에서 나오는 양심 있는 목소리를 외면한 이 모든 책임지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저는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지영 장관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부글부글하다. 중요한 거는 우리 정말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오는 과정에서 8월 15일 광복이 오기 전에 예. 태극기를 흔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15 광복을 맞아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겠죠. 하지만 그 의미는 8.15 전에 든 사람과 8.15 후에 든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8.15 이후에도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그렇다라면 8월 15일 전에 나는 용기 있게 태극기를 들지 못했음에 그거를 들어야 마땅한 사람 중에 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청와대가 정말 소통에 실패를 하고 본인들이 한 인사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게 있었다라면 늘 지역구에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부딪히는 그런 여당에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핑계는 선거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 당에서 다른 얘기 내면 이제 경선에서 불리하고 하지만 얘기를 안 하면 본선에서 불리할 것 같아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선거 시점이 아니었다면 바른 목소리 냈을까요? 시기에 따라서 판단과 정의가 달라지는 사람들로만 여당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구 하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누구 하나가 조국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비리였다면 인사청문회 때 그런 식으로 당이 나와서 정격 지원 사격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당이 일사불란하게 정격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지원 사격을 했던 게 아니라 있는지 알면서도 했다라는 게 발언에서 드러났잖아요. 내가 뭐 조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유정민 의원. 다르다라는 게. 그랬기 때문에 모르고 여당 의원들이 나도 당했어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알고도 같이 엄호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진정한 사과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